자, 오늘은 enscape의 핵심 기능과 기본적인 작업 프로세스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바로 쓰실 수 있는 팁들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enscape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툴바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뷰의 툴바에 들어가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enscape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툴바가 나올 겁니다. 툴바를 꺼낸 상태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이 스타트 enscape 버튼이 이제 V-Ray에서는 주전자 버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enscape의 장점은 실시간 렌더링처럼 보면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켜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enscape 화면이고요. 지금 제 거는 현재 설정이 몇 가지가 되어 있기는 한데 차근차근히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에 보면은 hel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enscape의 조작 방법을 설명해 주는 창입니다. 익히시는데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 중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쭉 영상을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얘는 꺼주도록 하고요. 일단 창을 반반씩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창을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 키 왼쪽하고 스케치업은 윈도우 키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는 보시게 되면 되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 전에 스케치업에서 씬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보시면 Synchronize View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스케치업에서 조정하는 방향대로 얘네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뷰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할 때 얘네들을 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뷰에서 스케일을 맞춰가면서 작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했다 하시더라도 싱크로나이즈 뷰를 클릭을 하시고 스케치업에 저장되어 있는 씬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뷰는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enscape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셔도 좋아요. 저는 스케치업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스케치업에는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에 세이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enscape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리고 화각이 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enscape보다 스케치업의 뷰가 좀 더 좁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위에 있는 거는 미니맵인데 이 미니맵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의미가 따로 없어서 여기 있는 부분 보시면은 미니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톱니바퀴 옆에 보시면은 여기 비주얼 세팅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텐데 enscape 화면이 가리니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고요. 여기에서 볼 거는 지금 화각을 한번 볼 건데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싱크로나이즈 뷰는 꺼주셔야 됩니다. 얘를 꺼주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필드 오브 뷰가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똑같이 쓰이는 F-업인데 스케치업에서는 Shift C로 입력을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스케치업 화각을 보면은 75.68로 되어 있어요. enscape는 76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이거는 소수점 차이니까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화각도 맞고 지금 보는 각도도 똑같으니 이제 세이프 프레임만 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프 프레임은 이쪽에 보시면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세이프 프레임을 켰는데 지금 보면 잘린 형태가 스케치업의 잘린 형태랑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렌더 아웃풋이 다르게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들어가신 비주얼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아웃풋에 보시면 제너럴이 레졸루션 풀 HD로 되어 있고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스케치업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현재 스케치업의 렌더 아웃풋 사이즈는 3000에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앤스케이프도 바꿔주시면 돼요. 레졸루션 쪽을 클릭을 해가지고 커스텀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저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네요. 3000에서 20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스케치업과 똑같은 형태의 구도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잡으셨다면 이쪽에 보시면은 뷰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셔서 밑에 보면 크리에이트 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뷰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나 해주시면 이제 앤스케이프 자체 내에서 씬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구도를 쉽게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으면 얘는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재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저희가 지금 이미 나무 재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바닥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실사 이미지에 가깝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반사, 명암, 그리고 질감입니다. 재질을 보는 기능은 여기 툴 쪽에 보시면은 앤스케이프 매테리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케치업 창에서 알파벳 B를 눌러가지고 이 스포이드 툴을 쓰셔야 됩니다. 바닥에 해당하는 재질을 지금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포이드 클릭을 해가지고 나무 바닥을 클릭해 주시면은 현재 앤스케이프 매테리얼의 창이 바닥 재질 창으로 바뀌었어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거는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설정들을 좀 지워주고요. 이미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쓴 재질은 우드플로 040 2K JPG를 현재 쓰고 있고요. 초기 상태로 좀 되돌려 봤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지만 붕 떠 있는 느낌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조절을 해볼 건데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밑에 보면 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미지를 다운받다 보시면 하이맵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섞여 있는 재질이 있는데 이거는 범프라기보다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맵을 바닥에 만약에 놨을 때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틈새 부분 있죠? 이 틈새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더 입체감이 살거든요. 그래서 범프맵보다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유저 알베도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이미지는 저기 위에 있는 텍스처, 컬러 이미지에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상위 목록은 제네럴을 눌러서 위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어마운트 값을 줄여가지고 조절을 해주셔도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라인만 이렇게 따고 싶으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있는 이미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입은 범프로 그냥 두셔도 돼요. 요거는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처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으신 재질 폴더에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썼던 게 우드 040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를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은 모양이 다르게 라인만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다음에 다시 상위 목록으로 올라가야겠죠. 제네럴을 눌러서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세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픽셀이 깨질 수도 있고 해당 용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0이 가운데고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또 효과가 들어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살짝 라인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저는 보통 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플렉션이 가장 관건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러프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칠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풀로 당겨져 있을 때 반사가 싹 사라진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뭐 반사가 사라졌다라기보다 반사가 많이 약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프니스도 내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묻어나는 걸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진짜 중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바닥에 반사가 비춰져야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도 말이 안 되죠. 거의 물기 얹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빛이 묻어나는데 햇빛이 막 이렇게 뭉개져서 퍼지는 형태로 보여야 좀 더 자연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텍스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러프니스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또 텍스처 기본 이미지가 들어갔죠. 물론 저 컬러 이미지에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브라이트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되면은 결마다 반사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형태를 만드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요것도 나쁘지는 않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제네럴로 넘어가서 여기서 추가 반사를 더 주실 거면 메탈릭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메탈릭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지금 살짝 색깔이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사가 더 세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절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형태가 자연스러운 형태인지. 그래서 러프니스만 조절하지 마시고 메탈릭도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조절하면은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스페큘러는 사실 이게 최소로 갔다가 최고로 갔다가 육안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유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앤스케이프 매테리얼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거는 유리 재질에 관한 내용인데 오파시티가 현재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불투명도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반사되는 부분이 좀 세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의 투명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리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형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트랜스페런시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안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는데 쭉 당겨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밑에 있는 이 스페큘러였죠. 러프니스하고 메탈릭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면은 유리의 반사가 빠져버려 가지고 이게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빼주셔서 반사를 좀 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스페큘러의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반사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애가 이 유리 넣었을 때 스페큘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알게 되면 그때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무 재질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미지 안 들어가 있는 재질들 한번 해볼게요. 의자 프레임인데, 의자 프레임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진 반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포인트입니다. 검은색이더라도 반사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모델링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러프니스가 반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메탈릭은 거의 껐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그 부분이 사라져요. 반사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끈 상태로 작업을 했고요. 스페큘러는 반사를 최대치로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모습이죠. 반사를 최대치로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티가 나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효과가 보이는 걸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이랑 천장도 보시면은 반사가 이렇게 살짝 묻어나는 느낌을 좀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재질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뭐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맵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드 048을 썼고요. 그래서 이 맵을 넣어가지고 이 어마운트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강하게 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강하게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픽셀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옳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쭉 내렸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그 노이즈가 끼어 있는 형태로 막 빛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죠? 저게 범프 값에 의해서 빛이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을 때 멈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러프니스하고 메탈릭도 반사가 잘 묻어나게끔 해주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enscape에서 쓰이는 빛입니다. 이번에 라이트는 인공광보다도 자연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V-Ray에서 사용되는 빛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지워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온전히 enscape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U키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햇빛을 조절할 수 있는데 UI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U를 누르시고 I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U를 누르시고 I를 누르셔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와 높이에 해당하는 기능일 거예요. 그냥 UI가 높이를 뜻하는 거면 컨트롤 UI는 각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햇빛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햇빛에 대한 조절 기능은 Atmosphe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루미네이션의 섀도우 샤프니스가 그림자에 대한 경계 선을 조절하는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해에 대한 그림자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좀 더 리얼한 그런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 그림자 경계선이 거의 없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는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브라이트니스도 꺼버리고, 나이트 스카이 얘는 뭐 끄셔도 상관없고, 샤프니스도 끄고,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는 지금 뭐 인공광 켜져 있는 게 있어? 지금 인공광 켜져 있는 게 뒤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앰비언트 브라이트니스는 이거는 일단 최대한 켜놨는데 좀 육안으로 봤을 땐 되게 이게 근소한 차이로 밝기가 조절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살짝 밝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까지. 그래서 저는 뭐 100 정도로 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포그는 저희 필요 없어요. 이것도 꺼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 윈드도 필요 없습니다. 투시도 찍을 건데 바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스카이로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호라이즌의 소스가 그 돔라이트처럼 쓸 수 있는 스카이박스 기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쓸 거니까 얘는 그냥 클리어로 해주시고요. 지금은 하늘이 없어서 만약에 쓰실 거면은 스카이박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HDRI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로테이션도 있고요. 밝기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클리어로 들어갔고, 문 사이즈 달 없죠. 클라우드 보이지도 않죠. 다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킨 게 없을 거예요.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이미지는 좀 중요한데 커렉션은 일단 냅두시고요. 이펙트는 필요가 없어요. 렌즈 플레어도 필요 없고, 블룸도 필요 없고,
비네트도 필요 없고 크로매틱 뭐저저고 얘는 글쎄요. 땡기면 좀 흐려지는 효과가 좀 강해서 그냥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스케치업 바깥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조명판을 하나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요것 잠깐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빛이 다 꺼진. 여기에서 이제 저희만의 빛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enscape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고퀄리티 렌더 이미지를 만드시는 해외 유튜버 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enscape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라이트들이 쫙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당장 쓸 거는 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라인 하나만 설치 방향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얘를 잠깐 올려주시고요. 그냥 뭐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 클릭, 그 다음에 처음에 위치하는 곳 클릭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잡을 거거든요. 방향을 잡아주시고 클릭, 그리고 한 번 뺐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빛을 선택할 때 이 enscape 오브젝트의 창은 해당 빛의 옵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루미너스 인텐시티가 이제 밝기거든요. 저 밝기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세게 잡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빔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시면은 전체가 이렇게 환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어느 딱 한 지점만 잡고 싶으시면 이렇게 좁혀주시면 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대치로 뽑아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는 좀 어느 정도 약하게 해주시고요. 최대치는 조금 애매하니까 살짝 이 정도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사를 좀 여러 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한 6개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어차피 빔 앵글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추후에 또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을 하나 더 깔아주죠.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만약 빛이 안쪽까지 잘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색깔도 칠할 수가 있습니다. B 눌러가지고 햇빛의 색깔이랑 최대한 비슷한 색인 이런 노르스름한 색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조명판은 너무 정면으로 해가지고 좀 이질감이 나오는데 살짝 이렇게 꺾어 주도록 할게요. 좀만 더 뒤쪽으로 빼고, 그리고 다시 빛을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죠. 그룹을 먹였을 때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조절 부분이 뜰 겁니다. 자, 조절이 됐으면 이제 최종 옵션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최종 렌더링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비주얼 세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렌더링 퀄리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메인에 들어가시면 렌더링 퀄리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미디움으로 했었고요. 그래야지 버벅거리지 않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올려서 울트라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종 렌더링을 뽑을 때 나오는 뷰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쪽까지 빛이 슥 스며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웃라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웃라인도 아마 없는 상태로 뽑는 것보다는 살짝 있는 상태로 뽑아주셔야지 이런 라인들의 디테일함이 더 살아나서 이미지가 좀 더 고퀄리티로 보일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값은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라인 자체가 녹아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는 뭐 오토를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직접 조절하실 거면 끄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오토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50% 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렉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앤스케이프는 여기서 미리 다 할 수 있어서 좀 좋기는 한데,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섀도우 부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부분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컬러 템퍼레처는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서늘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따뜻한 색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에 가시면은 이미지 확장자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PNG도 좋은 확장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는 보통 TGA로 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픽셀 보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육안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버튼은 여기 보시면 스크린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토샵으로 좀 불러와 봤습니다. 리터치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 스케치업처럼 렌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딱히 없어서 그냥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먼저 커브 들어가가지고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라이트 부분을 올려서 이 다이닝 자체를 좀 화사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다크 조금 올려줄게요. 안쪽이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섀도우도 좀 올려주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가 좀 세진 것 같네요. 하이라이트 조금 낮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베이직에 들어가서 클래리티를 좀 올려주고 텍스처, 질감 표현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절 방식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컨트라스트가 좀 세졌으니까 살짝만 낮춰서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됐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앤스케이프로도 얼마든지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